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정전수행법 해서 무시선법, 원불교의 그 특징 중 하나를 말할 때 무시선 얘기를 해요. 어, 언제나 어디서나 선을 한다. 뭐 이 정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말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만 해갖고는 뜻이 통하지 않아요. 원문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시선법을 나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간단 없이 하는 선이다. 그 말을 할 때 그게 무엇이냐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를 또 강조를 또 해보고 싶은데, 첫 시간에 나왔던 말이 선해서 선을 정의를 해요. 우리가 선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한국 불교는 조계종, 선종 계열이에요. 그 많은 여러 불교 중에서도 선이라는 그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단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도 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 공부, 그 수행, 또 마음 공부, 뭐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불교의 그 화두집인 벽암록, 어, 이런 이런 책들을 필수로 봐요. 그리고, 지금 선종 계열이 있는 벽암록, 무문관, 또, 어, 종영록, 선문차료, 기타 등등등 사람들이 그걸 쭉 보잖아요. 보고 또 선사들의 어떤 어, 문집들, 거기 보면은, 화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선하고 연관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그걸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않으시고 딱 선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은 선이 뭐냐라는 정의를 내리면 선정에서는 문제가 돼요. 그건 의리선에 빠졌다고 하고 집착됐다고 하고 경지가 낮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만일 정전의 대종사님께서 규정한 선은 이거야 라는 이런 것을 과연 지금 제대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볼 건가는 의견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선은 이 방향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말하는 선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우리들의 고유성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원래, 그러니까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에요. 무시 이래로 원래 그걸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이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이게 뭐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없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하는 각자의 그 성품, 자기 마음의 본래 모습인 이 성품을 딱 오득이라는 표현도 재밌죠. 깨달아서 딱 얻는다. 아니, 견성 이런 표현보다 오득 이런 표현이 참 좋아요. 오득. 깨달아서 그걸 딱 자기가 확보한다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딱 확보해요. 그것을, 그 대중사님이 표현으로 대중 잡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요. 이게 뭔가 그지만 자기가 감이 있는 거죠. 감을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맞아. 그게. 그래가지고 그 이게 성품을 오득한 그 자리에 근원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가 바로 선이다. 이게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성품을 오득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 또 너무 또 잘 모를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뒤에 또 한 번 이 같은 말을 또 풀어주세요. 또 풀어요. 어떻게 풀으냐? 여기서는 또 이제 문학적 표현을 쓰죠. 선이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참다운 선 또 이렇게 강조형이죠. 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선이란 건 이거야. 이거 또 말해요. 그러면 그 선을, 이제 아까 선이랑 이런 거 했잖아. 성품을 어떻게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려면 이 선을 닦고, 내가 실제로 이게 행하려고 하면, 먼저 마땅히, 먼저 피할 수가 없어. 마땅히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해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른 걸 해갖고는 안 돼.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첫째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정전에, 이게 지금 일원상의 진리에서 진공묘유의 조화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리도의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과 딱, 이렇게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어느 이 방법론의 핵심을 말하는데, 진공체, 묘유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진공이 이렇게 있고, 묘유가 이렇게 있고, 또는 같은 거라고 하면 반쪽 딱 나눠갖고, 요만큼이 진공이고, 요만큼이 묘유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속은 진공이고, 밖은 묘유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진공이 전체고 묘유가 전체다. 그러니까 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통합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중심체를 잡는다. 이런 거 말할 때. 그렇게 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진공이다 이걸. 참으로 공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작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묘하게 있는 거다. 사실은 진공이 묘이고 묘유가 진공이에요. 아까 진공이가 뭡니까? 물어보면 앞에 또 가야 돼요. 뭘로 가냐?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진공하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온갖 것이 다 작동이 되니까 그게 묘하게 있다 그래요. 진공이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유예요. 물이 맑으니까 그 안에 수초도 환하게 있고 죄악들도 환하게 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맑을 필요가 없이 흐릴 때도 흐린 그 자리가 맑은 자리죠. 왜요? 흐린 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비유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어떻게까지 깊이로 들어가냐면 번뇌가 보리다 이런 말이까지 가. 번뇌가 환한 자리가 바로 생생하게 깨어있는 자리다. 이 말은 번뇌에 매몰돼 있는 상태를 말한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이 묘이고 묘이가 진공인 건데. 그래서 이걸 비유하기를 내가 몸으로 말할 때는 이게 체예요. 근데 몸짓을 말하면 이게 용이면 그러면 몸짓이나 몸이나 같은 거니까 이게 몸을 진공이라고 한다면 하고 몸짓을 묘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거죠. 그것을 작용의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것의 그 당체를 말할 때는 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요, 요 자리도 성품이에요. 맞잖아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것이 성품을 잘 사용하는 그 기준인 거죠. 공부 표준 같은 기준인 거죠. 그렇게 해갖고 밖으로 경계를 대야도 그러면 아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삼으면 부동함이 어떤 경계가 와도 부동함이 태산같이 된다. 성품이 원래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자리니까 그 자리는 내가 지금 괴롭던데 어떻든 그 자리는 물들지 않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다. 그리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다. 그 자리는 항상 청정한 허공과 같다. 이게 다 같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단 말이나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나 여기에 부동함은 태산과 같다는 것이나 청정함은 허공 같다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아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아에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이제 대강열애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정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동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라.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이야기 있죠. 동아에도 동안 받고 정아에도 정없이 그 마음을 작용해라가 이 무시선의 맨 마지막에 가면 무시선의 강령이라 갖고 또 이걸 전체를 똘똘 뭉쳐갖고 육군이 유사하면 이렇게 하고 육군이 무사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규정인데 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육군이 무사하다는 것은 이게 정할 때를 말한 것이고 이게 육군이 무사하다는 말은 육군에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이 사라고 한다면 인간의 12이해라고 12해가 있는 건데 12해에 아주 밀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2해가 완전히 없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12해가 있다고 해도 좀 미루어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 자기 조건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리고 또 12회가 아주 이제 없어요. 그냥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무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군이 무사하다. 근데 12회에 뭔가 지금 우리가 아니 그 뭐죠 업무 같은 거 있으면 당장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기도 하고 그 문제에 가부를 결정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떤 협의를 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땐 12회가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것을 당면에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밀접하게 있죠. 이럴 때는 육군이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방법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서두에, 맨 앞에 서두에, 어떻게 나와요? 동아에도 동안부 없고, 정아에도 정안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해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요런 경지를 당신의 대강열애이잖아요. 대강열애. 당신은 대종사님은 대각하시고 대강열의에 올라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대종사님 조금 교화를 하시고 나서 대강열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 어머니를 나중에 보면 어머니를 대휘사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대종사님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대입사이니까 우리 법으로 하면 당신이 대강열에 올라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흥사님 당대 때 대흥사님은 대강열이에 올라가셔 있는 거죠. 대각하자마자 대강에 올라섰다고 하셨는가 제가 말 못해요. 그것은 대종사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대종사님 대각한 그때부터 대강열이 했다.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 사람이 이게 대강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동하여도 동안부 없고 정하여도 정안부가 없는 대강열의 경지를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근데 이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그냥 성품만 알면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품을 오독한 걸 가지고 정신수양도 하고 사리연구도 하고 거기에 바탕에서 작업주사도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수양을 하냐? 그 자리는 동정 간에
뭡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아까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항상 자기의 상황에서 넘어졌으면, 흔들렸으면 다시 안정시키고, 안정시켰으면 또 나태에 빠지지 말고, 그게 빠지잖아요. 권태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또 편안하면 우리는 인간은 권태에 빠지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고. 또 밝다, 어둡다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자리는. 그러니까 어두우면 밝게 하고. 그잖아요. 어두운데 매몰되지 않는 자리니까. 어둡다는 분별이 없는 자리잖아요, 이게요. 나는 멍청해서 못해. 이제 깨달으시면 그런 게 아니고요. 모르면 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뭘 좀 알았다고 해서 거기에 오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작업주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분별이 없으니까 부딪혀서 해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잘 나가도 또 오버해가지고 또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삼합수행인데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삼합수행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바로 삼합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얻냐면 삼합에 병진하는 공부법을 얻는데 이것이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않고 분별을 파악하는데 이것이 수양력을 잃지 않고 육군을 모든 작용을 하는 것이 공정영지의 그 자성, 거기에 부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합병진을 설명을 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한 총괄적 제가 설명을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정견에서는요, 굉장히 치밀하게 써놔요. 이렇게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보면, 이게 치밀하게 전개가 돼요. 치밀하게 이걸 따라서 말을 하면 치밀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걸 그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또 어느 상황에는 또 그 당대의 분위기로 그 당대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 있잖아요. 저도 교화 현장에 있으면은 이 정전에 있는 말만 그대로 이걸 많이 써야 되지만 어느 때는 이것 말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써야 되는 언어라든지 또 그때 유행되는 걸 갖고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종사님이 법설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월말통신 월보 회보로 무지선법 독해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심정개발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시창 20년이니까 1935년기 일제가 심정개발을 한참 강조할 때인데요. 이게 회보 21호에 지금 실려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서머링을 좀 해본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그 법서를 쭉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보겠어요. 일제의회 주도된 심정개발 운동에 대해 소태산 대종사는 성품을 단련하는 공부라고 재해석하여 설법한다. 그러니까 심전개발은 다른 게 아니라 성품 단련 공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무지선법에서 지금 나오는 이처럼 심전은 곧 성품짜리다. 소태사는 밭에서 여러 풀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 바탕에서 온갖 마음이 나오므로 마음 심자 밑에 밭전자를 붙여 심전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3대 강령을 심정 개발하는 전문 공부로 삼아 먼저 정신수양으로 마음밭을 깨끗하게 잘 고르고 사리연구로 심전 농사 짓는 방법과 재고와 회복을 구분하고 작업지사로 심전농사법대로 실행하여 폐농하지 않고 많은 수확을 얻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제 설법하는 거죠. 즉 심정개발은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성품의 바탕을 둔 삼합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정개발을 법설은 윤문대에서 대종경 수행품 59장 60장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데 이 인용문 중에서
악장 제거 무비초. 저희들이 이거 대산종사님 생전에 저희들 이렇게 듣고 그랬던 법문으로 받들고도 했던 건데, 악장 제거 무비초는 주자, 우리는 주희라고 해야죠. 주의의 글로서 대산종사는 옛 성현이 주의죠. 악장제거 무비초요. 고추갈래 총시화라 했는데 여기서 악을 장차 제거래 하니 악을 제거하려고 하니 풀아님이 없다고 하면 항마 자리를 말하며 좋게 보니 다 꽃이더라 하면 출가의 자리를 말한 것으로서 이를 심화기화한 자리다 라고 주의하고 있다. 이런 안목으로 자, 이 법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법자에 오르시어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 오늘은 심정개발이라는 문제에 두어 말하려 하노니 그러나 나는 본회를 창립한 이래 20년 동안에 이게 원기 20년인가요? 대충 맞네요. 20년. 20년 동안에 심정개발에 주력하여 왔으니 오늘의 이 문제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새삼스러운 일이요. 이게 일제가 막 심정개발 운동 막 하는데 나는 옛날부터 해왔고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심정개발을 20년에 다 할 수 없는 일이요. 무궁한 세상에 한없이 할 일이며 또한 근자에 이르러 정부나 사회에서 심정개발에 대한 권장이 있고 모든 학자들이 각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의견 발표가 많이 있으니 이 정부에서 하고 대임사님도 신문 이거 보면 신문 읽으시고 그런 거 나오죠. 이런 기회를 당하여 우리는 근본 목적인 이 심정개발이 한층 더 정진하여 할지며 또는 지면상에 나타난 모든 학자의 논설을 참고한다면 대개가 그 어려운 문자를 인용하고 문체가 또한 범범 꼼꼼하지 아니하고 대면되면 이게 논리가 정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 유무식을 물러나고 쉽게 그 요령을 이해하여 직접 심정개발에 착수하기가 어려운 듯 하기로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말하면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제 쉬운 강령될 말로 그 문제를 설명하나니 제군들은 오늘의 나의 하는 말을 잘 들어두었다가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여러 사람에게 널리 전하기 바라며 그동안 심정개발에 많은 의념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는 나의 말에 또한 더 각성이 있을 줄로 생각한다. 그래놓고 쭉 봅시다. 그러면 심전이란 무엇이며 개발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차서대로 말하여 보자. 심전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성품을 이름이 여기 나오죠. 성품. 그러면 어찌하여 마음 심자 밑에 밭전자를 써서 심전이라는 명사가 붙었는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가운데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이 원래 저 흙만 있는 밭에서 여러 가지 풀이 계속 나오는 것과 같다는 데 비유한 것이니 이게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심지 비슷하죠.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 말하고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기 쉽게 한때나 조용히 앉아서 각자의 선악한 마음 바라는 것을 조사해보라. 그러면 저 밭에서 여러 가지 풀이 늘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성품 가운데에서는 일상수행법을 말하면 심지죠. 무슨 마음이든지 마음이 늘 나오고 있지 않은가. 밭에서 풀이 나고 성품에서 마음이 나는 거로 저 밭에 비하여 마음 심자 밑에 밭전자를 붙여 심전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어에도 말하기를 사람이 악심이란 제거해도 또 나오고 제거해도 또 나오고 하여 저 밭에서 나는 풀을 매기가 흡사하다는 의미로서 악을 장차 제거하려고 하며 풀 아님이 없다. 대종사님도 인용하는 거죠, 이게요. 라고 하였나니 심전이라는 말이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리 옛날부터 있는 말이다. 심전은 그러하거니와 개발이란 또 어떠한 의미인가? 이를 알기 쉽게 묵은 밭을 다시 개척하여 양전, 좋은 밭을 만들자는 말이니 이 심전을 개발하는 것도 저 묵어있는 밭을 개척하기와 조금 더 틀림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도가에서 자고로 내려오는 용어에 남의 밭 메려고 힘쓰지 말고 내 밭이나 잘 메어라 또는 남의 밭 메어주다가 내 밭 다 묵는다 이런 말이 있나니 이 말은 다 자기의 행실도 깨끗하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의 시비와 장단을 잘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남을
느라고 자기 공부할 틈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여 쓰는 말이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심전을 잘 개발하는 사람이며 어떠한 사람이 심전을 잘 개발치 못하는 사람인가? 또는 그 잘하고 못하는 사이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심전을 잘 개발하는 자는 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곧 메고 나면 또 메고 하여 잡초는 다 없애버리고 좋은 곡식만 골라 세워 두는 것과 같이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조사하여 저 잡초와 같은 악심이 나면 곧 제거하고 나면 또 제거하여 악심은 다 없애버리고 저 곡식과 같은 선심만 양성하는 자이니 그리 된다면 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가을을 당하여 추수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넉넉한 것과 같이 조금도 낮은 일은 없고 항상 좋은 일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 심정 개발을 잘못하는 자는 저 농사를 잘못 짓는 사람이 밭에 풀이 나면 내버려 두고 곡식이 나면 내버려 두고 하여 풀인지 곡식인지 분별할 수 없이 되는 것과 같이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고 선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여 선악의 구분이 없이 마음 나는 대로 자행자지 하는 자이니 그리 된다면 저 패농한 사람이 비록 가을을 당하였으나 수확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기한에 골몰하는 것과 같이 당하는 것이 곧군요. 좋은 일은 별로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의 천만 죄복이 별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다 이 심정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보면 자, 이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불교 같은 데서요. 성리 공부를 한다. 성리가 이제 거기는 뭡니까? 화두성. 그래서 선에 대해 농의하면 대종사님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분명히 말해둘 것인데 대종사님도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를 할 때 있어지는 것이 원래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심지자리를 모르면 그렇게 생기는 그렇게 그 있어지는 것이 굉장히 임시적이죠. 표현으로 보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품자리를 알면은 그것은 자연히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대종사님이 행동을 그렇게 안 봐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대종사님은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자리를 알면 아, 선악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선은 잘하고 악은 피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항복을 시켜버리든지 그 상황에 따라 해야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품을 알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사람 참 근데 이런 태도는요 부처님하고 비슷해요. 부처님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부처님의 주장이 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고 할 때, 이제 막 선하게 돼서 막 자유롭게 막 뭐라고 해야 돼. 지금, 그, 어, 편하게 살고 물들지 않고 뭐,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이 성품을 알았다, 심지를 알았다, 심전, 마음밭을 알았다는 것은 그 마음, 그 자리가 청정하다고 하면 청정하기에 선악이 더 그러니까 이건 해야 할 일이고 이건 하지 안 할 일이라는 그 판단이 더 정확해서 최소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할 일은 발을 안 딛는 수준으로 그걸 막 뭡니까? 교정을 시키고 막 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발은 딛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것이 현재 그 성문답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같은 거 읽어보면, 아유, 답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마음 공부 있어. 성품 알았으면은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뭔가 좀 더 확연하게 막, 어? 바람같이, 걸림없이. 근데 어찌 보면 대종사님은요, 그 자유라는 게요, 제한적 자유예요. 제한적 자유란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자유로운 것이고, 그 해야 될 일을 하면 좀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성품을 알았으니까, 나 겁나게 자유로워, 이제. 근데 현행 그 불교의 그 내용은 그런 식의 설명이 굉장히 많죠. 그게 어떤 큰 경지인 것 같지. 변호사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렇게 대종사님의 시각을 잘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법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가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잘해. 예, 쭉 그 옛날부터, 지금부터 이게 불법문 중에서 심전을 발견한 자를 견성자라 하고, 맞죠? 그러니까 성품을 발견한 자리나 심전을 발견한 똑같은 말이잖아요. 견성자라 하고, 또는 세상 말에 복전이라는 이름도 있으니, 복전이 뭐냐면, 복전이란 말은 심전을 잘 개발하여, 괜찮은 표현 잘 보세요. 심전, 그 마음, 그 본래자리를 개발하여 매사에 선행을 갖고 보면 그 심전에서 항상 복만 나오는 고로 그 이름을 복전이라 할 것이다. 그냥 마음을 그냥 알았으니까 막 이제 뭐그 죄복에 자유롭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알아가지고 선한 선이 뭔지를 심전을 아니까 잘 알아서 알아지니까 그걸 행하니까 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심전을 잘 개발치 아니하고 악행을 그대로 갖는다면 우리 일상생활법으로 한다면은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져서 계속 악행만 하는 거예요. 그 심전에서는 항상 죄만 나올 것이니 그것이 곧 죄전이 아닌가. 그런데 이 심전을 개발하기로 하면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저 밭에 제초하는 사람이 뿌리 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히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야만 힘이 적게 들이고 제초를 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군의 심전에도 만일 어떠한 악심이 바라거든 그 즉시 제거하기를 힘쓸 것이니 만일 그 악심을 오래 둔다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제거하기가 대단히 힘드나니 특히 이 점에 주의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분별주착이 없는 원래 자리를 잘 모르고 그것이 이제 뭐 그런지도 모르고 해서 계속 그런 행동만 계속하면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또한 이 심전을 개발하기로 하면 그 방식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요. 지상의 이론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 그렇게 이렇게 뭐 글로 배워서만 하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선하고 구별이 비록 쉬운 듯 하나 그 종류를 천만으로 계산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천만 종류를 다 구분해 알기로 하면 마땅히 나보다 나은 선생을 찾아 전문으로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설사 몇 가지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습관에 끌려 실행을 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거로 본회에서는 자 이제 대동사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사 이 3대 강령으로 전문 공부를 시키니 정신수양은 심전농사를 짓기 위하여 먼저 밭을 깨끗하게 잘 다듬어 놓는 과목이요. 사리연구는 그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방법과 곡식과 잡초를 구분시키는 과목이요. 작업지사는 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편용하지 않고 많은 수확을 얻도록 하는 과목이니라. 더욱이 현대는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대중사님 마지막에 이 말이 중요해요. 현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는 중이니 종교의 힘이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능력이 없고 이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러므로 이 앞으로는 관민 간에 종교를 많이 장려할 것이다. 대흥사님이 말하는 종교는요 도학 같은 거예요. 얼마 안 지나면 형식에 끌려서라도 다 종교를 믿게 될 것이다. 지금은 처자가 있어 공부를 못하느니 재산이 없어 못하느니 하여 여러 가지로 핑계가 많으나 미래에는 처자가 있으니 공부를 해야 할 것이요
재산이 없으니 공부를 하겠다 할 것이며 공부가 능한 사람에 있어서는 더욱이 한없는 귀염을 받을 것이니 제구는 이때 한 번 더 결심하여 이 심전 농사를 잘하는 농부가 되어보라 하시더라. 이건 대종경 수행품 60장에 실려 있습니다. 어떠세요? 대종사님, 난 이거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법을 쫙 하실까? 항상 우리가, 저는 대종사님 이거 보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엄청 개념의 정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 관찰도 뛰어나시고요. 그래서 심정개발이랑 그 시대에 일제가 막 이제 심정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제 일제 그 정책을 이렇게 심으려고 했는데 대행사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업어치기. 그대로 그거 뭐라고 해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갖고 땅 업어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진짜 잘해서요. 심정개발도 결국은 우리의 성공부다. 성품을 오득해서 사막 공부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심정개발이다. 이 말을 했는데, 하여간 대종경 읽을 때 항상 심정개발하면은 무시선의 성품 오득, 마음 자유, 사막 병진 이것과 함께 읽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 뒤로 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과 그 주인 이렇게 나와요. 금강산 대종사님 이 법설할 때 대종사님 금강산을 안 가실 때다. 가시기 전이다. 그러니까 1913년 30 이게 금강산을 갔다 오신 건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력 그러니까 시창 13년 1900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28년이네. 28년. 자, 음력 9월 26일 초기교단은 사기념일 중 하나인 우리 지금의 사축이제 같은 거예요. 추계기념일, 이게 공동선조기념일이 이날인데 사축이제 때 대종사님께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이때 공동선조기념일이에요. 지금 우리 대제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이게 소태산 대종사는 이 기념일을 기리기 위하여 금강산을 주제로 2시간여 설법한다. 설법하는 원기 13년, 1928년은 소태산 대종사가 금강산을 탑승하기 이전, 시장 15년, 이게 2년 전에 이 설법을 하시죠. 소태산은 금강산을 통해 조선이 갱생하고 갱조선되고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금강산은 조선의 자랑이요 긍지이면서 또한 이 금강산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성품자리로서 금강성품의 주인이 되라. 이게 우리 안에 성품 금강산이 있는데 이걸 안에만 넣어놓고 살지 말고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죠. 금강산을 채로 삼고 금강산을 사용하는 용이 되라는 것이다. 이는 무시선법의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인 금강산을 체득하여 금강성품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금강산같이 순이라고 정중하고 견고하게 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금강성품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다. 이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성공부를 달리 말하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의 주인이 되라는 법설은 조선이라는 민족의식도 포함되어 있다. 대중사님도 이 조선, 당신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한 말이다. 이게 대종경 전망품 6장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문장을 전부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9월 26일은 본의 연중 사경절의 하루다. 하고 쭉 설명을 해요. 갖고 어떤 설명이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니까 외부 같은 경우는 막 음식 대접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지 못하셨으니까 내가 특별히 법문 중에서도 특별한 법문을 하나 주겠다. 누가의 보물을 공중에 딱 걸어놓을 테니까 다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쭉 설명이 나와요. 금선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보물이 뭐냐 하면은 세계 둘도 없는 우리 금강산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 그때 대흥사님의 표현이에요. 그 당대에 조국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 조선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아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식민지니까 뭔 자랑할 것이 있어요. 대흥사님도 각각 아마 이게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시는 거죠. 모두가 부패요. 그냥 친일한다고 막 난리고 막 나고요. 그다음에 좌절하고 뭐 정말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멸당하고 일제에서 엄청난 모멸을 당하고 그렇지만 기대라는 오직 우리 금강산만은 날이 갈수록 세계의 면목이 열릴수록 더욱더욱 성과 소리 높이 올려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높아지며 세계에는 수강을 받게 되니 동서양 어느 나라 사람을 물러나고 금강산이라면 말만 들어도 기뻐하고 금강산을 구경하는 사람이면 그로써 유일의 자랑거리로 삼으며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한번 구경하기가 평생 소원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못 가니까 더 그랬죠. 재밌어요. 이거 읽어보면. 나는 혹 어느 때 조선 사람이 된 것이 불행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 아까 말했잖아요. 위에. 부패요? 그냥 친일들에 의해서 부패됐죠. 따고요. 모멸당하죠. 이런 상태인데, 근데 나는 혹 어느 때 조선 사람이 된 것이 불행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 불행이 아니라 행이다. 어찌 행일꼬 금강산이 조선에 있는 연고다. 조선은 반드시 금강산을 인하여 드러날 것이요. 이 말 유명하잖아요. 조선은 반드시. 금강산을 말할 때 조선을 연상케 되고, 금강산 하면 딱 조선. 지금 대한민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조선은. 우리가 지금 이거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읽어보면은 이렇게 뭐 나오면,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다 하는데, 북한, 남한 다 합친 대전사님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잘 읽어야 돼요. 조선에 있는 연고다. 조선은 반드시 금강산을 인하여 드러날 것이다. 금강산을 말할 때 조선을 연상케 되고 조선을 말할 때 금강산을 연상케 되니 조선과 금강산과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사이며 조선은 드러나기 싫어도 필경 금강산을 따라서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게 자긍심을. 이게 금강산을 통해서 은근히 두고 봐라. 일본 니네들보다 조선 이 땅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금강산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방편이 능하시죠, 대종사님. 만약 여기다가 조선이 할 거다 했으면 큰일 났죠. 근데 금강산 얘기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 그러면 헛되이 강산의 이름만 높아질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인걸은 지령이라 하니 그만한 강산, 그 좋은 보물이 있을 때 어찌 주인이 없을성가? 주인이 있으되 상당한 주인이 있을 것이다. 반듯한 집간이나 지니고 자기 땅마직이나 경장하는 그 주인도 깐깐으로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있어야 하거늘. 자, 이거요. 하물며 세계의 명물인 금강산을 짊어지고 있는 그 주인이랴. 한이 세계의 명물인 만큼 주인도 세계의 명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금강산이 있으니까 우리 조선은 앞으로 세계의 그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대현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이 다른 물건 같아서 사고팔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비평하기를 지금은 내 것이지만은 너는 정말 그러한 보물을 가질 자격이 되지 못하니 반드시 남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니네 그러니까 식민지가 됐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대명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오직 이 금강산은 팔래야 팔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하늘이 점지한 조선의 보물이다. 이걸 달 읽으면요. 조선 이 땅은 니네가 뺏을 수가 없어.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인이 아무리 학식이 없고, 이걸 돌려보면 조선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주인인데 지금 일본 이놈들이 지금 지네 것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근데 그 주인이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학식이 없고 권리 없고 가난하고 천할지라도
북극산천을 다 버리고 동서남북에 유리하여 나무 집에 밥을 빌어 다닐지라도 지금 우리 현재 조선의 상황이 이렇잖아요. 나는 조선을 여의지 않는다 하고 결립부동한 할 것이니 딱 굳건히 서갖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은 결코 우리 현상을 비관하지 말라. 읽을 때마다 짜릿함이 있어. 누가의 증거요. 광명이 뿌린 금강산은 아직도 우리의 것이요. 미래도 우리의 것이다. 이게 이 함의된 말이요. 무진무궁해요. 금강산을 통해 가지고요. 조선의 입장도 말하고요. 우리 각자 사람들의 그 자긍심도 얘기하고 조선 사람은 금강산을 하나씩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금강산 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지죠? 자, 봅시다. 그 뒤에. 저 금강산의 경계를 탐하는 모든 사람이 일본 놈들 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금강산이 뭐예요? 결국은 조선이에요. 조선. 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에는 그 주인은 원래 주인은 본체만 제하여 두고 다만 강산만 찬미하거니와 그네들도 지식이 열릴수록 생각이 깊을수록 점점 그 보물의 주인이 있을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 이제 금강산 쭉 얘기했는데 그 금강산은 이걸 통해서 그 조국, 조선인을 설명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 금강산은 우리들 각자의 본성, 성품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것이요. 깨달을 때는 그 주인 만나기를 바라나여 필경, 금강산을 사랑이보다 그 주인 찾기에 노력하시다. 단순히 본성이 아니라 본성을 회복한 그 사람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근일, 금강산의 열어서 드러나는 발전되는 것을 본즉 숨어있는 그 주인공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 높여 대답할 날도 멀지 않을 줄 확신하노라. 지금 우리 불법연구에 지금 대종사님 제자들 우리들이 이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노니 여러분은요 금강산이 될 자다. 여러분이요 각자의 금강이 각자 자기에게 여기 나오잖아요. 금강이 있으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와, 이게 정말 함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금강산이 되기로 할진데 금강산 같이 순실하여라. 금강산 이 자리가 바로 들어가 보면 순실해진다. 이거. 또 주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순연한 본래 명목을 잃지 말아라. 우리 이게 본래 명목이 우리 금강 자리잖아요. 금강산이 되기로 할진데 금강산 같이 정중하여라. 또 말아요. 금강산이 되기로 할진데 금강산 같이 경과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금강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될지라. 채는 정하고 용은 동하나니 금강산은 그대로 있으되 능히 금강산 노래를 하려니와 사람으로서 금강산의 주인이 되기로 할진데 잘 움직여야만 될 줄 믿는다. 우리 금강 성품을 갖다가 맘껏 써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서 인도 요법을 부지런히 연마하여 세계의 산 가운데 홀로 금강산이 드러나듯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지어다. 그러면 강산과 더불어 사람이 아울러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게 되죠. 실제로 금강산에 의해서 이 조선도 드러날 것이지만 금강산 같은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면 특히 이 지금 대은사님 제자들이 되면은 진짜 세상이 모범적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함의가 많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해보려고 했더니 2개 하니까 시간 다 가네요. 다음에 하는 걸로. 다음을 기대하라. 하는 걸 하고 오늘 2편 읽어봤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 법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저는 대종사님의 조국에 대한 사랑도 이 안에서 많이 느끼고요. 또 이렇게 할 말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나 우리에게 이 선이 뭐냐? 이 선 나왔잖아요. 선이라는 건 금강 성품을 오득해서 그 금강 성품 같이 순실하고 정중하고 또 뭐라고 했죠?
하여간 그렇게 마음을 써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조사님께서 이 무시성법의 선이라는 무엇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법문을 하세요. 이게 대조사님은 하나를 가지고 만냥을 쓰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 배우면 딱 하나 쓰는 것도 버거워. 근데 원래 능해지려면 이렇게 해야죠. 이거 딱 알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봐. 이렇게 다 하는데 다 적중하는 거죠. 한번 이 무시성법의 앞에 선을 대조사님께서 어떻게 참다운 선, 성품오득 마음의 자유, 진공체 묘유용, 동아에도 동안받고 정아에도 정안법칙 그 마음을 작용해라. 허공, 부동, 뭐 청정하면 허공이고, 청, 그다음에 자,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해라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대종경, 대윤사님 어록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갖고 보면은 재밌다. 또 도움도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